6억 7천만 명. 과연 무슨 숫자일까요? 이 지구상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단 한 번이라도 걸렸던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글로벌 보건을 넘어 경제 위기까지 가져온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에선 코로나19와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한때 품귀 현상까지 겪었던 의약품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 진통제라고 불리는 타이레놀입니다. 타이레놀은 누구나 집에 하나씩 챙겨두는 대표적인 감기약이자 해열 진통제죠. 지금 감기 2주째인데 저도 지금 타이레놀 계속 먹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강 정보를 역사와 스토리를 담아 재미있고 쉽게 전달하는 열며드는 스토리.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문정우 기자고요. 오늘의 주제는 타이레놀입니다. 사실 타이레놀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감기약의 대명사는 아스피린이었습니다. 아스피린은 세계 최초로 합성된 해열 진통제인데요. 이 혈전 예방약으로도 활용돼서 과거에는 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들에게도 권고됐던 만성 질환 환자들한테는 만병통치약처럼 여겨졌죠. 여러분, 그런데 혹시 라이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어린이들에게 발병하는 진행성 뇌증인데 한번 발병하면 3명 중에 1명꼴로 숨지는 무시무시한 희귀병입니다. 1950년대 당시엔 라이 증후군 발병 원인을 밝히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수두와 같은 감염 질환을 앓는 어린이들에게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라이 증후군은 아스피린을 복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그 약 때문에 오히려 병에 걸렸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이때 어린이들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 감기약을 고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로버트 맥닐, 바로 타이레놀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타이레놀의 고향은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약국으로 약국의 주인이 바로 로버트 맥닐이었습니다. 약국을 연 지 25년이 지난 1904년 아들 로버트 링컨 맥닐이 합류하면서 이 약국은 연구소를 갖추게 됐습니다. 이때 연구를 통해 어린이도 먹을 수 있는 해열진통 성분인 아세트 아미노펜을 찾았습니다. 그 후 맥닐의 손자까지 약국에 힘을 보태면서 아세트 아미노펜은 불티나게 팔렸고 시장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죠. 그런데 모든 제품이 그렇듯 제대로 된 브랜드 이름이 없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1955년 맥닐 제약은 드디어 제품 브랜드를 갖게 됐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타이레놀입니다. 그렇게 타이레놀은 승승장구했고 1959년에는 존슨앤존슨이 아주 높은 가격에 맥닐 제약을 인수하기에 이릅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 타이레놀은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 의약품으로도 생산됐고 그렇게 가정상비약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타이레놀에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이 타이레놀을 먹고 숨지는 사망자가 나온 겁니다. 그것도 7명씩이나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타이레놀을 먹고 사람이 죽다니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타이레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35%에서 한 자릿수까지 곤두박질 쳤죠. 그런데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죠. 이 피해자들의 사망 원인은 타이레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누군가 고의로 소매 유통 과정에서 타이레놀을 청산가리로 오염시켰던 것이었죠. 당시 존슨앤존슨은 언론의 모든 조치와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도 전했습니다. 물론 미국 전역에 유통된 26만여 개가 넘는 타이레놀을 리콜하며 손실도 감수해야 했는데요. 존슨앤존슨은 이 일을 계기로 포장재를 변경하고 개별 포장은 밀봉하는 등 안전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투명하고 윤리적인 조치는 지금까지도 기업의 위기대처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죠. 그럼 우리나라에 타이레놀이 들어온 시기는 언제일까요? 사실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94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선보인 타이레놀은 500mg과 어린이 현타게 그리고 씹어먹는 제품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역시나 어린 아이들을 타깃으로 한 거죠. 그 후 점차 다양한 타이레놀 제품을 선보이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아세트 아미노펜 제품들과도 경쟁하는 구도가 됐습니다. 이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탄생한 타이레놀, 부작용 없는 안전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고민의 성과인데요. 지금도 많은 과학자들은 안전한 의약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이 한창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보다 건강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열매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